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지 합격 점수에 도달하신 거 아시죠? 예. 합격하셨어. 뭐 편안하게 이제 다른 과목 이제 포트폴리오로 잘 분산 투자하셔서 시간을 이제 분배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요약 정리로 어떤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투자론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위험하고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 했었죠.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목차는 이게 두 번째 제시된 목차였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투자론의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장점.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험과 이제 수익에 대한 논리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이 위험의 개념, 그리고 이제 위험의 종류 이런 걸 이제 봤었죠. 그래서 사금법 이유인, 그리고 이제 수익률의 이제 그 개념, 특히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개념, 요거 잡으셔야 되는데, 요 기대 수익률은 어차피 작년처럼 이제 계산이 떠요. 근데 떠서 이제 당분간 안 나오겠죠. 이제 포트폴리오 쪽에서 기대 수익률 나올 수가 있는데, 자체적인 기대 수익률은 재작년이구나 떠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요 개념, 구조,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조.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개념 잡아놓고 구조. 그래서 오늘은 요구 수익률의 구조부터 보셔야 되는데 84페이지에 시험에 이제 전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84페이지 전체가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장난쳐서 출제를 역사적으로 1회 때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거 있었구나라고 기억만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 단어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잖아. 누가? 투자자가. 그쵸?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뭘로 구성되느냐? 그 구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질문하죠. 몇 가지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하나가 이제 무위험률. 이걸 그냥 그대로 돼요. 이거는 그냥 점수 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이 투자론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그래서 세 문제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문제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정책론에서 출제하면서 작년에 보신 분들이 좀 행운이었었습니다. 투자보다는 정책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네 문제가 정책론 할당된 그 문항수도 난이도가 좀 쉽게 구성해져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마 보상 심리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다시 정책론은 원래 문항수 네 문제로 돌아올 것이고, 그 네 문제 그걸 다시 이제 투자론이 세 문제 이상 더 나와서 분명히 6,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가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문제를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론에 대한 주제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나오고 두 개도 많이 나올 때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한 용어 정의로 나옵니다. 무위험률은 정확한 표현은 무위험 자산이죠.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 기대 수익률 줄여서 가끔가다 무위험 수익률, 더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위험률에 대한 해석은 밑에 표안에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위험률에 대한 논리가 동그라미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3개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1번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국채 실제로 장래 기대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놓고, 그 위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상세 관계에서 동그라미 1, 2, 3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그러죠.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 국채니까 국채 이자율,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구성할 때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투자자마다 투자 시점이 똑같다고 가정했어요. 투자자마다 본인들이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투자자마다 무위험률은 동일해요? 아니면 상이해요? 동일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의 무위험률하고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안전자산이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위험률은 똑같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무위험률은 변해요? 아니면은 이제 변해요? 변해요. 무위험률은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계속 변하는데 다만 무위험률이 변할 때 본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동그라미 무위험률 파트에 동그라미 2번에 옛날에는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위험률은 이제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변하면은 무위험률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무위험률은 이제 가변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요구수율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무위험률 하락하면 요구수율도 하락하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순간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본인의 수익률을 요구할 때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왔어? 얼마 전에 3년 전에 기출문제 할 때 정답으로 나온 게 있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은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게 또 정답으로 체크가 됐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데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 이제 위험을 감안하죠. 위험의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사건법인.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위험이 높아지면은 투자자들은 위험이 높아진 거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게 또 높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은 수익이 높인다. 이걸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상세 관계라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봉쇄 관계라 그래요. 상세 관계. 이 상세 관계가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요거를 둘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는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이제 비례관계라고 나왔어요. 2년 전에도. 근데 옛날에 틀리게 할 때는 이거를 반비례. 그러니까 상승을 없앤다는 뜻이잖아. 높아진 위험을 없애버리면 보상도 같이 높이는 거기 때문에 비례관계. 이것도 이제 중요한 단어죠. 다시 언젠가 이거 반비례로 또 낼 겁니다. 그러면 높아진 위험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반영이 돼? 여기에 반영이 되죠. 무위험률에 덧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1번의 비례 관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는 무위험 표현되는 시간 비용과 하나는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대한 설명이 밑에 또 박스 안에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험 할증률에 대해서는 거기에 1번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장난치지는 않을 것이고 2번이 되게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죠. 위험 할증률의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도는 관련이 없고 뭐랑 관련이 있다? 위험 할증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지문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위험 할증률에 대한 논리는 위험에 대한 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투자자들이 할증률로 요구하는데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야. 요것이 또 그 출제원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트렌드 지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위험 할증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만들 때 부동산 어차피 문제 타이틀이 부동산 투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깔아놓고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이제 국채 이자율과 위험 비용 구성됐다 해도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마다 이 위험 할증률은 동일해요, 상이에요? 상이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은 무위험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위험 할증률. 그래서
투자자의 개별적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도는 관련이 없고 위험 활중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3번 지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투자자 요구성이 높아진다는 표현 해드렸는데, 체계적 위험이 무슨 위험이야?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없어? 제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게 뭐야? 비체계적이야.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는 거야. 예.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달라고 투자자가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비체계적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보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항상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